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까지 우리 공부를 했잖아. 그쵸?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으로 다시 쓰도록 할게요. 우리는 겉보기 등급에서 무엇을 뺄 거냐? 절대 등급을 뺄 거예요. 저 두 등급을 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오케이? 이 값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친구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 우주에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을 같은 위치에 쫙 놓고 누가 더 밝은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기준점이 중요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등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을 10파섹에 위치한 다음에 밝기를 계산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이면 연주 시차 얼마였니? 0.1초였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1번.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줄 거야. 이렇게 뺐는데 가장 먼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즉 절대 등급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될 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는데 0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큰 거니? 절대 등급의 숫자가 큰 거니? 네, 절대 등급의 숫자가 더 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숫자가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야. 그러면 그 별의 밝기는 누가 더 밝은 거니? 겉보기 등급이 밝은 거야? 절대 등급이 밝은 거야? 맞아요. 이거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결국에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밝게 보이는 거지. 즉 맨눈으로 봤을 때 더 밝아 보이는 애가 절대 등급을 측정하려고 10파섹 갖다 댔더니 더 어두워졌어. 그러면 그 별은 10파섹보다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거지. 왜? 뒤로 밀려났으니까 밝기는 어두워졌겠네. 그쵸?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별은 별의 위치가 10파섹보다 그렇지, 가까이에 있는 별이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결국에 우리는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큰 거야? 절대 등급의 숫자가 큰 거야? 그렇지.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더 큰 거야. 이 말은 결국에 별의 밝기를 비교를 하였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밝은 거야? 절대 등급이 더 밝은 거야? 그렇지. 절대 등급이 더 밝은 거죠. 결국 이 말은 맨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두웠던 그 별이 10파섹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갖다 놓았더니 엄청 밝아 보이는 거야. 그럼 이 뜻은 별이 멀리 있다는 거겠지.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이 별은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10파섹보다 뒤에 멀리 있는 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정확히 0이 나온다면 그 별 어디 있는 거예요? 정확히 10파섹에 위치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의 내용 자주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별의 색깔과 오케이? 별의 온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몇 글자로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별의 색과 온도예요. 자, 두 줄만 쓰고 끝낼게요. 첫 번째, 별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 별은 청색을 띠게 됩니다. 푸른색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그런데 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 별은 붉은색을 띠게 돼요. 즉, 태양은 약간 붉은색 쪽에 속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떤 편이겠어? 네, 낮은 편에 속할 것이다. 이게 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파트에서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혹은 꿀팁들을 몇 개 전달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등급 차이입니다. 첫 번째 꿀팁.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 1등급 차이는 몇 배 난다? 2.5배가 난다. 그럼 2배 차이 나면은 5배 차이 나는 건데 이게 약 2.5배야. 그래서 6.3배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등급 차이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3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 별의 밝기 차이는 16배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등급 차이가 나는 것은 몇 등급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4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아까 공부했네. 5등급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100배 차이가 난다. 이 숫자만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문제 유형 스타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1등급이었던 별이 오케이? 거리가 4배 증가했어요. 그럼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까 공부했는데 정확히 이 색깔로 썼는데 아니죠. 제곱이었죠. 제곱분의 1로 어두워져야지. 멀어졌잖아. 그지? 그럼 몇 배 어두워진 거야? 16분의 1배 어두워진 거죠. 그쵸? 그러면은 밝기가 어두워진 거니까 등급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몇 등급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16. 왜? 3등급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이 1등급인 별은 몇 등급으로 바뀌었을까요? 2등급? 2등급이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별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됐니?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3등급인 별이 있어요. 3등급인 별이 있는데 그 별까지의 거리가 지금의 10분의 1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그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그렇지. 100배 어떻게 된 거야? 10의 제곱. 그렇지. 10의 제곱으로 밝아진 거죠. 그럼 그 별은 어떻게 되겠어? 5등급 올라가 내려가? 내려.
내려가야 되겠네. 빼기 5겠네. 그럼 얘는 몇 등급이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방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로. 이 등급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등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등급 차이 나는 거. 차이 나는 정도. 자,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10파섹을 기준으로 더 많이 가까이 있거나 더 많이 멀리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그 값을 이용해서 별의 나열을 할 수도 있겠지. 가까운 것부터 쓰시오. 먼 것부터 쓰시오. 즉, 이 차이 나는 정도를 이용해서 순서를 우리는 매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또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도 연관 지을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자, 거리가 멀어졌으면 면적 어떻게 돼요? 면적은 넓어져 작아져? 넓어져야지. 거리가 넓어졌으니까. 얼마나 넓어져야 돼? 4의 제곱만큼 넓어졌겠네. 얘는 면적이 그럼 어떻게 돼? 10의 제곱. 그렇지. 넓어져 줄어들어? 줄어들게 되겠네. 10의 제곱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즉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얘기하는 혹은 나름대로의 약속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숫자에 그냥 n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n 배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오케이? 그런데 과학에서는 어떠한 숫자에 n분의 1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n배 감소. 그렇죠. n배 감소하는 거예요. 이 약속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오면 법칙 같은 거 하면서 모분의 뭐 해가지고 i분의 v 막 구해가지고 나왔을 때 분수 쓰지 말고 소수 써. 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답이 당연히 10분의 1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아니 10분의 1이나 0.1이나 똑같은 숫자잖아. 그래 안 그래? 하지만 과학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소수로 써주시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숫자를, 값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분수로 써주시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문제풀이 하면 할 게 굉장히 많을 거고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 풀어봐요.